일단 미국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또 오늘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요소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지금은 숨을 고르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그게 뭐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져서 막 이렇게 우리가 근거들은 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냥 쉬어가는 움직임이다라는 게 약간 또 확인이 됐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미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채팅창에 와 계신 우리 또 패밀리 분들 먼저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제 코인으로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튜디오도 좀 바꿨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좀 라디오 느낌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제가 목소리 톤도 약간 라디오 톤으로 좀 바꿔야 되나? 여러분 굿모닝 뭐 이렇게 네. 불편하실 것 같아서 빨리 인사를 하도록 하죠. 우리 사랑엔 이유가 있주 님 네 오늘 1 등으로 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늘 와 주신 우리 또 김우 님과 이준우 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JK 늦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더 늦어 가지고 네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미라권 님이 와 주셨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형용TV 님도 네 와 주셨고요. 우리 이솔지 님. 우리 오늘 왠지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형용TV 님이 어제 빠진 거 안 보셨죠? 우리 오늘부터 저희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뀐 겁니다. 네 우리 시아차 님도 와 주셨네요. 아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증시가 이제 점점 배드 이즈 배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 그거 한번 해석을 해 보자고요. 네. 먼저 증시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가 0.3% 하락을 했고요. S&P 500 0.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 올랐는데 이따가 뭐 특징주에서 보겠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가 또 4%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술주 진영은 좀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 우리 다음 주에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되는 그런 회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일 텐데 뭐 구인 이직 보고서, ADP 고용 보고서, 실질적인 고용 보고서까지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큰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울프 리서치가 우리 지난주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약간 과열 국면에 와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제라든가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을 하면서 결국 이 여름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밤에 그거를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의견 그냥 변함없고 지금 시장도 그냥 그런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장의 재료들은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기다리던 재료인데 이게 또 악재로 생각했어요. 우리 JK 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제는 또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하기엔 또 나스닥은 또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재료들이 충돌하는 그냥 변동성 장세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5 월에 미증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다우가 2.3 올랐고요. 나스닥이 6.9, S&P가 4.8 올랐는데 카나코트 제뉴이티의 마이클 웰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원래 5 월은 안 좋은 달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5월 증시가 되게 강했던 때, 특히나 이 S&P 500 기준으로 4% 넘게 올랐던 때 요거를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봤대요. 1957년 이후에 5월 증시가 S&P가 4% 이상 상승했던 때가 지금까지 단 9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7년 동안 9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5 월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때에는 6 월도 대부분 오르더라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5월에 4% 이상 상승한 경우가 9번이었는데 6월에도 상승했던 게 8번. 그 9번 중에 한 번 빼고는 6월 증시는 무조건 강했다. 그리고 이 상승률의 중간값이 한 1.4%로 상승률도 적지 않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번 6월 증시도 기대해도 돼. 뭔가 무너지지 않으면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라는 또 이런 분석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6월의 첫날이었잖아요. 이런 기대감은 안고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경제 지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5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S&P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거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기준치도 다 높게 나오고 예상치도 높게 나오는데 이 ISM에서 집계하는 건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48.7 기록했는데 기준선이 50이니까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4월에는 49.2였고 그래서 지금 월가 예상은 49.8까지도 높아졌었어요. 근데 이게 뚝 떨어지니까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네? 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국제 유가도 간밤에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 10월부터 우리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감산을 했잖아요. 이 유가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단계적으로 폐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고, 그러면 국제 유가는 떨어져요. 자, ISM 제조업 지표와 유가를 몰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고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었거든요. 실제로 CME 패드워치 상에도 이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 2번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9월에 인하할 것 같고 12월에 그다음 또 한 번 인하할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떤 이런 재료 이것보다는 약간 쉬어가면서 약간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어떤 더 강력한 모멘텀을 찾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제가 또 안 좋아지면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그것과 경제 위축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약간 그냥 충돌을 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 이 팽팽히 맞서는 거에 있어서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리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겠죠 또. 그거에 따라서 이러니까 지금 어떤 방향보다는 그런 변동성 장세의 흐름인가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요 며칠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좀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단기로 접근을 하기에는 되게 힘든 장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혹시 잠 안 자시면 주무시지 않고 실제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개장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99.97% 급락한 것으로 좀 나왔었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약 40개 종목이 그런 이상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의 기술적 오류 여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개 기업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 주가고 이걸로 뭐 매매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뭐 큰 무리는 없이 거래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표기의 오류였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거래소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왜 1시간 동안 지수 집계 안 됐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거와 같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좀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 거래소도 오류가 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약간 신뢰성의 문제인데 하루빨리 요거 해결 안 되면 글쎄요. 거래소가 신뢰를 잃는다라는 건 좀 심각하죠. 근데 아무튼 오늘 주가 보시고 혹시 놀라신 분들은 요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